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운백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3월 26일이고요. 8회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AI 서비스 기획학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요 AI 관련된 기술 변화가 최근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기술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가볍게 몇 가지를 터치해보고 그다음에 오늘의 주제인 AI 서비스 기획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 2주 사이에 AI 기술의 발전 속도, 또 오픈소스 공개하는 속도가 굉장히 더 가파르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세미나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 자료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그 새로운 형태 AI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고요. 특히나 저는 그 중에서도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되어 있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은 좀 썼을 때 활용 용도가 굉장히 많겠구나라는 자료를 몇 가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LHM이라고 하는 건데요. 중국의 대기업인 알리바바에서 공개한 오픈소스입니다. 요 LHM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요 링크에 이제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잠깐 한번 볼까요? LHM의 핵심은 이런 애니메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비디오에 입력되는 동작이 있다면 이런 거 가지고 이런 다양한 캐릭터의 비디오를 굉장히 정밀하게 뽑아낼 수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LHM은 이렇게 모션을 따라하는 것도 있지만 뒤쪽에 가서 보면 요 사진 한 장만 넣더라도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사진 이렇게 생긴 건데 굉장히 이렇게 모션을 따라하면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모션이 있는데 이 모션을 캐릭터로 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걸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가 상용 서비스가 있다고 제가 예전 강의에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그 서비스의 이름이 런웨이였죠. 런웨이라는 회사에서 작년도에 액트원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한 적이 있는데 이 액트원 관련된 서비스가 지금 보시는 저런 컨셉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런웨이의 액트원을 가서 찾아보면 여기 프로덕트에 가서 보면은요. 이 런웨이의 라인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라인업 중에 이런 비디오 생성하는 것도 있고 지금 이렇게 모션을 가지고 캐릭터 바꿔면서 하는 거. 이 서비스가 사실은 지금 있는 LHM 서비스하고 흡사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가 이제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됐고요. 여기 가서 코드를 보면 이런 코드가 지금 아파치 라이센스로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D 관련된 모델들을 이제는 이런 저가 하드웨어가 있으면 뭐 바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모델들을 갖다 설치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지금 저는 AI에 올라타는 사람들은 좀 엔지니어 기술을 익힌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무리 좋은 오픈소스가 있다는 걸 알더라도 내가 이걸 제대로 갖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개된 오픈소스를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활용도의 차이는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 수업을 듣는 분들께서는 가급적 좀 더 공부에 대한 욕심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이런 런웨이사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또 똑같진 않겠지만 비슷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류의 서비스로 또 공개된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 음성 소스인 요 모시비스라고 하는 게 공개가 됐는데요. 얘도 사실 굉장한 기술입니다. 얘는 지금 X에서 이렇게 공개가 된 기술인데요. 요 내용이 이런 거죠. 그림을 하나 올려주고 말로 물어보면 이 그림에 대한 내용을 AI가 설명해 줍니다. 이런 서비스 좀 익숙하시죠? 오픈 AI 같은 데서 그 이렇게 비디오 모드 같은 거 켜서 이거 뭐냐고 물어보면 사진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런 설명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에 들어가서 보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됐는데요. 이 GitHub에 가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렇게 다 설명이 돼 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미지를 갖고 뭔가 설명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데모 영상 같은 데 보시면 이런 걸 갖고 어떻게 이미지를 가지고 이 이미지를 설명하는 AI를 만들 수 있는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라이브 데모가 있는데요.
그 라이브 데모를 한번 보면은 이게 무슨 서비스인지 좀 더 체감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렇게 이제 이메일 계정을 하나 입력을 하면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렇게 입력을 하나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이미지에 대한 설명해 Hello, 줄래? what's up? 이미지 설명해 줘. A grand castle with a dark grey roof and a pointed top stands tall on a hill, surrounded by an expansive lawn and a wooden walkway, while distant 이 buildings in various 이미지가 colors add depth to 어느 the 계절에 scene. 찍은 것 같아? The castle has a dark grey roof that matches the color of its dark grey walls.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AI가 설명해 주는데요. 뭐 답변은 지금 영어로 하지만 요거는 이제 튜닝만 하면 한국말도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고요. 제가 물어보는 의도에 대해서 AI가 마치 그 사람처럼 답변해 주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준 데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는 그 특정 회사가 독점한 기술이 아니라 오픈소스로 풀린 기술이 된 거죠. 최근에 공개된 기술 중에 또 하나가 이 영상 시점 전환하는 리캡 마스터라는 게 공개가 됐는데요. 얘도 한번 보시면은요. 얘의 활용도가 꽤 있습니다. 딱 보시면 이 유명한 영화 같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우리가 시점 변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시점 변화에 관련된 것들을 그 AI가 생성해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 변화에 관련된 건 어떻게 생성해내냐면 이 GitHub에 이제 아직 소스가 공개는 안 됐지만 그 소스가 올라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 지금 기본적으로 시점을 어떻게 바꾸냐면 요 10가지 시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점 변화, 줌인, 줌아웃 뭐 이런 식의 이제 시점 변화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련된 모델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그런 부분에 공개가 돼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그러한 그 관련된 논문들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논문에서 그런 시점 변화에 관련된 거를 어떻게 구현했고 이런 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이런 뮤직 인피저라는 것도 공개가 됐는데요. 얘도 한번 보면은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 음악을 넣어주면 그 해당 내용으로 이렇게 춤을 춥니다. 그래서 비트가 빠른 거는 이 모션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춤을 추게 하는 그런 영상을 생성하는 모델이 바로 이 모델이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논문이 공개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코드가 이렇게 공개돼 있습니다. 아파치 라이센스로 해서 코드가 공개돼 있어서 이런 AI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은 저런 비슷한 서비스를 분석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로 인간 모션을 생성하는 모션 스트리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얘도 잠깐 보면은요. 이 모션 스트리머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이런 겁니다. 지금 텍스트로 a man is jogging around라고 쳐주면 실제 사람하고 거의 똑같은 형태의 동영상을 만들어내는데요. 10초짜리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person is dancing 뭐 이런 식으로 치면은 댄싱 하는 거. 뭐 해서 굉장히 다양한 인간의 신체 그 관절 구조를 반영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런 영상을 생성하는 기술이 바로 이 모션 스트리머입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소스 코드가 이제 곧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논문으로도 공개돼 있고요.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최근 그 3개월 사이에 변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유니티리라는 화사가 있는데요. 유니티리라고 해서 로봇 회사가 있는데 이 로봇 회사가 예전에 어떻게 작동을 했냐면 유니트리 로봇 회사의 아주 옛날 버전을 찾아보면 뭐 이렇게 작동했다는 거죠. 좀 동작이 자연스럽진 않죠. 10개월 전에. 근데 최근 유니트리의 영상을 보시면은요, 영상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6일 전에 올라온 영상인데, 그거 보시면 사람도 이렇게 뛰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건 똑같은 하드웨어인데 어떻게 학습시켰길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르게 진화가 일어날까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얘를 학습시킬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월 달에 CES에서 잭슨 왕이 공개한 그런 로봇 관련된 피지컬 AI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코스모스라는 플랫폼도 있고 해서 이런 시뮬레이션 환경을 빠르게 만들고 그 빠르게 만든 걸 가지고 로봇 하드웨어를 다시 학습시켜서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들을 뭐 10개월 전에 이랬던 영상이 지금 최근 영상들은 뭐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운 홍어도하고 뭐 굉장히 다양한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원천 중에 하나가 이런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드는 건데요. 이런 시뮬레이션에서 인간의 동작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드는 영상을 어떻게 뽑아내는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논문과 오픈 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디오 X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얘도 한번 보면은요. 오디오 X라는 거는 디피전 트랜스포머 모델을 이용해서 오디오를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얘도 한번 동영상을 잠깐 보면은요. 이 텍스트 투 오디오인데 이거는 사실 비슷한 오픈 소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금 고양이 우는 소리를 뭐 만들어 봐라. 그다음에 이런 멜로디를 바이올린 멜로디 플레이하는 걸 연주하는 걸 만들어 봐라 하면은 뭐 이렇게 만들죠. 요것까지는 이제 익숙한 부분인데요. 얘가 되는 거는 핵심이 이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소리가 없는 영상을 갖다가 넣으면 얘가 비디오 상태에 맞춰서 오디오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비디오에서 공이 튀길 거다. 지금 여기 기차가 지나가는데 기차가 이렇게 도플러 효과를 일으키면서 소리가 이렇게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형태로 오디오를 만든다는 거죠. 이 소리가 없는 영상을 올리면 아, 여기는 바다니까 파도 소리가 들릴 거야. 이런 거를 예측해서 오디오를 생성해주는 모델입니다. 그럼 이런 모델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우리가 기획하는 서비스들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AI의 방향성은 올해 1월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미국의 빅테크를 중심으로 선도 기술들이 우리 이런 거 있어 라고 특정 독점 업체들이 등장을 했다면 지금 올해 1월 달 이후의 변화는 오픈 소스가 막 넘쳐나요. 그 상용 소프트웨어 근접한 오픈 소스가 넘쳐나면서 이런 것들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 거죠. 이건 마치 2000년도 초반에 인터넷이라는 비즈니스가 막 태동할 때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오픈 소스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유명했던 오픈 소스가 리눅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리눅스라는 오픈 소스가 있었는데 OS에다가 여기 리눅스에다가 다른 소프트웨어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 램프라고 용어가 있는데요. 램프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이 갖다 붙었는데 이 램프가 뭐냐면 리눅스의 아파치 웹서버에 마이스퀄의 DB에 PHP의 와스 서버를 갖다 붙였더니 이걸 갖고 누구든지 그 스타트업이라도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웹사이트를 만든 대표적인 회사가 뭐 네이버 다음 같은 회사가 탄생했고요. 뭐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이 램프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죠. 지금 AI, 생성형 AI 기술이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오픈 AI가 주도하면서, 와, 이젠 챗GPT가 돼, 이제는 그림도 그려, 이제 사람처럼 말도 해, 이제는 동영상도 만들어, 이제는 LAM이란 컨셉으로 뭣도 할 수 있어? 와, 우리 이런 것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올해 1월 달에 딥시크에서 오픈 AI 추론 엔진 이렇게 만드는 거야. 너도 만들 수 있어. 그 다음에 2월 달이 됐더니, 이제는 딥 리서치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만들면 돼. 그래서 오픈 딥 리서치 같은 게 공개됐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이 됐더니 LAM 같은 거를 중국의 마누스 같은 회사들이 이렇게 만든 거야라고 하면서 그 레시피라든지 그런 것들이 해킹당하면서 뭐 고의적이진 않지만 해킹당하면서 그런 레시피들이 다 공개되면서 제2의 이제 오픈 소스 기반의 이런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AI를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굉장히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고서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올라온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좀 재밌어서 제가 좀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보고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 여기 이제 또 비즈니스 스쿨에 관련된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 사이버텍 팀에서 이런 AI를 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렇게 추적 조사해서 여러 명의 데이터를 모아서 결론을 낸 페이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서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페이퍼의 발간 시점이 최근이죠. 그래서 이 3월 달에 이제 이 페이퍼가 올라왔는데, 여기 이제 3월 21일 날 올라왔네요. 이 페이퍼의 핵심 내용은, 어, 제가 이제 구글 노트북 LM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이 페이퍼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봤더니, 얘가 뭐냐면, 그 AI라고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776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AI가 개인 성과의 향상이나 이런 거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를 실험을 한 건데요. 이 보고서를 쫙 요약해 보면 결론은 이겁니다. AI를 활용해서 개인과 팀 모두가 AI를 사용하지 않는 개인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성과를 내더라. 그래서 그거 성과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개인이 A를 사용할 때 16.4%, 팀이 사용할 때 12.7%가 그 작업 시간이 감소하고, 이 AI의 가장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전문성이 없어도 AI를 쓸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전문성이 증강이 되더라. 그래서 AI 도입으로 전문성의 경계가 허물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래서 그 내용이 핵심 업무 직원과 유사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해서 AI가 전문 지식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라는 그런 형태의 보고서입니다. 이런 보고서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AI가 앞으로 기업이나 또는 사회 전반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지에 대해서 아마 좀 예측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이 노트북 LM이 지난주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마인드맵이라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을 이용하면 이 보고서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읽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연구 배경이라든지 뭐 기존의 연구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실험 설계 방법들도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 보통 이렇게 대학원에서 논문 쓸 때 이런 목차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목표를 잡아서 어떤 실험을 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를 정리해주고 그 정리한 거를 가지고 실제 페이퍼에서 어떻게 언급이 됐는지까지 이렇게 다 보여주는 이런 기능들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사실은 이제 이런 업무 생산성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는 거죠. 자, 오늘의 이제 주제가 그 AI를 서비스 기획학인데요. 이 서비스 기획 초안 잡기, 자료 제출을 위한 AI, 전문가 관점의 자료 작성을 퀵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기획 초안 잡기는 뭐 아이디어 생성 및 구체화, 그다음에 타겟 시장 분석, 뭐 이런 것들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기업에서 일할 때 이 순서대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가장 처음에 하는 게 이제 어떤 거를 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이 있는데, 이 브레인스토밍이 기존 방식이 이제 그 사람들이 그냥 티타임 가지면 사는 거였잖아요. 저는 사실은 요즘에 그 GPT 그 가장 고가 모델인 200불짜리를 쓰고 있는데, 회사 운영하면서 이제 직원들한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도 사실 이제 상담을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는데, 200불의 가치를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한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인 느낌은 이미 AI는 AGI 단계로 진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써보면서 느낀 거에 대한 이런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은 항상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이디어 할 때 디자인 싱킹에 관련된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 기법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역시 AI로 페르소나를 지정해서 마치 여러 명의 팀원을 꾸며놓고 디자인 싱킹을 하는 것들도 굉장히 유효하고 거기서 도출된 부분들이 기존 방식보다 어느 측면에서는 효과적이고 더 오히려 결과물이 좋은 경험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발생하는 방법이 기존 방식 을 바탕으로 좀 변화를 시켜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걸 했을 때, 시간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그 설계만 잘하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직접 써보면서 느낀 것들이고요. 최근 한두 달 사이 기술 변화 속도가 점점 가속이 일어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서비스 기획할 때 타겟 시장 조사나 이런 분석하는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이 분석하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오픈AI의 딥 리서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수월해졌죠. 그 이번 주에 그 3월 마지막 주에 무슨 이벤트가 있었냐면 제미나이라고 하는 그 구글의 서비스 중에서도 무료 버전 사용자들한테 오픈 AI의 그 자료 조사해서 정리하는 딥 리서치하고 거의 똑같은 기능을 무료로 모든 사용자한테 무제한으로 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하나 이렇게 물어볼까요? 2025년 하반기 국내 그 취업 시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해줘. 라고 한번 이렇게 두리뭉실한 질문을 한번 해보면 이 딥 리서치 기능을 이용해서 두리뭉실하게 질문을 해보면 얘가 물어본다는 거죠. 계획을 세웠어요. 취업 시장 분석을 할 건데 어떻게 분석할 거냐. 이렇게 분석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이렇게 세웠고요. 여기에 들어가서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해서 그 진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수정이 이제 필요 없으면 이대로 진행해줘. 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자료 조사를 하는데 그냥 자료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AI가 생각해서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정보를 취합해야 되는지를 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구글의 최대 강점 중에 하나가 검색 엔진이잖아요. 검색 엔진을 바탕으로 이런 취업 시장 전망을 분석을 하는데 단순하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이런 블로그나 뭐 사람들이 막 아무 말 대잔치 쓴 거를 갖다가 분석하면 거기 자체에 사람의 할루시네이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공신력 있는 사이트를 자기가 찾아서 그걸 기반으로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면 기존의 방식에 비해서 이런 타겟 시장 분석이나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정교한 자료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도출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자료 조사가 끝나면 우리가 뭐 하죠? 핵심 그 밸류 포지션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런 밸류 포지션 찾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경쟁사 대비 차별점 분석이나 이런 것들 할 때 AI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서비스 핵심 기능을 만들고 사용자 경험을 설계한다고 했을 때도 이런 걸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들고 그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미리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기획하는 부분에 이런 AI가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면 사실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가 혁신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최근에 나온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보고서를 통해서도 그 성과물들이 그 우수하다는 게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A를 활용한 그 전문가 수준의 자료 작성 프로세스인데요. 기획 단계에 이런 게 명확하게 입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적인 인사이트 추가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자료 조사할 때 최근에 이제 딥 리서치 기법들이 이제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잘 조사해서 처음부터 할루시네이 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고 시각화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해야 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AI 초안을 만들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정교한 프롬프트와 사람이 개입해서 철저한 품질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AI가 만들어둔 걸 전적으로 의존하시면 안 되겠죠. 고급 활용 방법은 이런 걸 가지고 뭐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프로토타입 코드를 만들어 본다거나 또는 그 좀 더 정교한 작업을 위해서 뭐 개발을 붙인다거나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면 도메인을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기존 업무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서비스 기획 초안을 잡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AI를 활용했을 경우에 그, 그 시간 비용의 절감의 효과가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비스 초안 잡기 하는 예시를 한번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쇼핑몰 고객센터에 AI 서비스를 도입한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죠. 기존 방식과 AI 전환 방식, 기대 효과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병원 예약 일정을 바꾸는 어떤 그 AI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사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우선 쇼핑몰 고객센터라고 한번 해보면요. 쇼핑몰 고객센터의 성격이 이런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좀 서비스를 기획할지 막막하잖아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얻었다고 했으면 이 내용들을 갖다가 한번 이제 AI를 통해서 분석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사이에 열심히 이렇게 취업시장 분석하는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 있네요. 이 직업하는 거 이외에 이제 여기다가 그런 걸 한번 넣어보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한 문제들을 그냥 스크린 캡처해가지고 집어넣은 다음에 AI한테 서비스 초안 작성해달라고 한번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했더니 이제 여기에 그 제가 넣었던 기존 방식을 가지고 기존 방식, 전환 방식, 기대 효과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위한 서비스 초안 이렇게 얘기해 주네요.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저는 디자인 싱킹 단계로 좀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페르소나를 만들어줘. 그 상담원, 고객 상담, 고객 상담원 페르소나와 불만을 토로하는 고객 페르소나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래서 고객 상담원 페르소나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고 배경은 어떻고 불만사항은 보고 이 사람의 페르소나 보고 불만사항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런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그럼 경쟁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분석하는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런 전화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그걸 했을 때 그 절차나 리스크 방식에 대해서 AI를 가지고 그 기존에 했던 업무 프로세스에 보조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비용 절감을 통해서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병원 예약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존 방식, 전환 방식, 기대 효과에 대한 초안을 바탕으로 여기에 관련된 AI로 페르소나, 디자인 띵킹, 뭐 시장 조사,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그 대안에서의 시간 비용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요청을 하다 보면 이런 서비스 기획 초안 잡는 데 있어서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이 개선됨을 아마 직접 해보시면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개발 쪽에 있기 때문에 뭐 개발자 바이브 코딩을 이용한 퍼스 AI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랑 비슷한 서비스 만들고 싶어. 그러면 AI를 통해서 뭐 관련된 자료 조사라든지 비슷한 오픈 소스를 찾는다든지 뭐 최근에 클라인 같은 게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이런 거 찾아주겠죠. 그다음에 서비스의 특징을 조사해주고 그 구축을 위한 자세한 준비 사항들을 말해줄 거고 그거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쫙 정리가 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어떤 서비스 기획 초안 잡는 거에 있어서 업무 생산성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료 조사를 위한 AI를 좀 살펴볼 건데요. 자료 조사할 때 최근에 이제 이런 검색 엔진, 특히 딥 리서치 기반의 검색 엔진들이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딥 리서치 관련된 검색 엔진들은 잘 찾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 의료, 뭐 행정, 뭐 이런 형태의 정형화된 패턴들이나 그런 쪽에 학습된 데이터가 많은 영역은 굉장히 잘 찾는데요. 굉장히 니치 마켓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지 않은 부분은 딥러스치가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AI가 잘 찾는 부분들을 좀 바탕으로 활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활용 분야들이 그런 몇 달 사이에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검색 엔진의 특징을 잘 파악해서 그거를 가지고 검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논문 검색이라든지 분석하는 부분에 이런 검색을 통해서 찾아낸 결과를 가지고 뭐 노트북의 램이 이런 걸 가지고 좀 분석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알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냥 분석하다 보면 그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이런 마인드맵이라든지 또는
뭐 시각화 도구들을 이용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인사이트 있게 뽑아낼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자료 조사하는 AI에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를 검색할 때 이 포인트를 지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검색하면 안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시장 조사에 대한 어떤 공신력이 필요하다면 정부 기관이나 그런 시장 조사에 이미 공신력이 있는 기관들에서 발간한 자료, 뉴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만약에 소비자 취향이나 개인적인 그런 의견들, 그래서 우리가 인스타그램에다가 마케팅을 할 건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소비자의 시장 조사 같은 걸 할 때는 오히려 그런 공신력 있는 기관보다는 소비자들이 이렇게 글을 남긴 것들을 갖다가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를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낼 건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AI가 가장 주요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데이터 편향성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뭐 기반의 다양한 도구들을 써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겠죠. 자료 조사할 때는 정형화된 데이터가 가장 좋긴 하지만 이 비정형 데이터도 요즘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비디오라든지 오디오, 뭐 이미지 같은 게 다 이쪽에 속하는 자료들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 정보도 있고, 가져온 외부 정보를 가공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AI가 쉽게 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작년부터 이제 오픈 AI가 딥 리서치 기능을 강조를 했는데요. 딥 리서치의 주요 내용들은 기능들을 여기를 참조하시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양한 입력과 LLM과의 연계, 죄송합니다. 빠른 정보 수집, 그다음에 자동화된 보고서 생성을 하층 게 딥 리서치인데요. 이런 딥 리서치 기능들은 올해 2월 달에 출시가 되자마자 유사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뭐 허깅 페이스가 자신의 그 스몰 랭, 그 스몰 랭, 그 스몰 에이전트라고 하더라고요. 에이전트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오픈 딥 리서치를 공개해서 오픈 AI의 딥 리서치 수준의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걸 오픈 소스로 공개한 게 있고요. 인베딩 모델로 유명한 지라 AI에서 딥 리서치라는 것도 만들어서 공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롤링을 하는 파이어 크롤이라는 회사의 창업자가 만든 그런 오픈딥 리서치 소스 코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 이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기능들이 이제는 그 오픈딥 리서치, 오픈 AI의 오픈딥 리서치가 20불짜리 사용자한테 한 달에 10번 정도 쓸 수 있게 현재 공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거의 동급인 성능을 갖고 있는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 딥 리서치를 무제한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게 풀고 있고, 최근에 퍼플렉시티라든지 다른 회사들도 이런 딥 리서치에 관련된 기능들을 다 거의 디폴트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AI를 활용해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지금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도구들을 잘 활용해서 AI가 찾은 정보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의사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자료를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잘못된 정보 또는 이 결손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추가로 만들 건지 AI가 마치 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만 AI는 아직은 실수를 많이 하는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료 조사를 하는 AI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의 보안 및 개인정보에 그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제 주위에 LLM에다가 그 개인 신상 정보를 막 엄청나게 올리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 특히 그 건강 정보, 뭐 이런 것들은 한 번 유출되면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굉장히 파급력이 크죠. 뭐 금융 정보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민감한 정보들은 퍼블릭 LLM에 올리지 않는 게 반드시 중요합니다. 제가 유출되더라도 제가 나중에 누군지 특정하기 어려운 정보들은 사실은 유출돼도 크게 안 되지만 저를 특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유출되면 이거 사실 LLM 세계에서 막는 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퍼블릭 LLM들이 공짜로 서비스 제공하는 이면에는 그 사람들의 데이터를 갖다가 학습시키는 용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쓰셔야 되고요.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이 위험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로컬 LLM이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정확성이 신뢰성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AI가 검색한 걸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라든지 신뢰성을 반드시 확인해서 이 자료가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고 의사결정하시는 상황에서 쓰셔야지 AI가 주는 정보를 그냥 무턱대고 쓰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지가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AI가 제공하는 정보는 필터링 없이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AI는 그 기술 발전 속도가 이런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 저작권이나 표절에 관련된 이슈가 사실 부각이 되지 않지만 과거 웹의 시대에서도 이런 초기에는 저작권이나 표절 이슈가 없었지만 실제 지금 저희 인터넷 쓰다 보면 굉장히 강력한 저작권에 대한 이슈를 맞이하게 됩니다. 뭐 음악부터 무슨 하다못해 웹사이트에 글꼴 폰트까지 저작권 이슈가 지금 꼼꼼하게 들어가 있죠. 마찬가지로 자료 조사를 할 때 현 시점의 AI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지만 뭐 짧은 시간, 짧으면 뭐 1, 2년, 길어도 2, 3년 안에는 이런 저작권에 관련된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저작권이나 표절에 관련된 거를 주의하면서 자료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 관점의 자료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목표 설정이 명확해야 되고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서 여러 번의 프롬프트를 시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언어 모델마다 다양한 특성이 있는데 이런 특성들이 이제는 많이 희석되고 있습니다. 언어 모델들이 예전에는 어떤 건 뭐가 잘하고 이건 누가 잘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사실 거의 모든 언어 모델들이 그 오픈 AI 최신 언어 모델 방향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지금 현 시점에는 언어 모델의 특성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뭐 올 하반기나 내년에는 언어 모델 그 자체보다는 언어 모델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롬프트를 써가지고 나만의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탑재시키는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가 검토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전문가 평가 수정, 추가 자료 조사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차별화 포인트라고 생각되고요. 이 윤리적인 고려 사항도 이제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관점 자료 작성의 추가 팁을 좀 말씀드리면 특정 전문가의 스타일을 모방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바로 AI가 적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AI들은 시각 자료나 이런 자료 분석하는 능력들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작년 그 4분기에 나왔던 엔스로픽의 NCP라고 하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LLM과 다양한 서비스들 간에 통신할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앞으로는 에이전트와 기존에 개발됐던 다양한 레가시에 관련된 시스템들을 지금 현재 LLM의 통신 방식보다 굉장히 정교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변화를 잘 활용하시면 이런 부분들의 효율성 높일 수 있습니다. MCP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보고서를 만드는데 그 보고서를 아래 한글 포맷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챗GPT나 이런 걸 가지고 만든 자료를 내가 아래 한글로 만들려면 내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여야 된다는 거죠. 붙였을 때 서식이 또 깨지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MCP 같은 프로토콜로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MCP 서버로 해서 붙여놓고 여기다 LLM을 통신할 수 있게 붙여놓으면 이 작성은 그냥 아래 한글 프로그램이 작성을 하는 거고요. 이 작성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건 LLM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기존에 있는 레가시에 관련된 것들의 이슈를 AI에서 굉장히 많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MCP 관련된 내용은 제가 4월 세미나에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좀 볼 건데요. AI는 학습 데이터 기반 자료를 생성하므로 최신 정보에 제공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시간 검색 같은 것들로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솔루션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AI가 생성한 자료는 전문가 검토 시 최종 사용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 그 올해 목표가 이제 구글이 한 5억 명 정도한테 무료로 서비스 제공하겠다 이런 목표를 정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하반기 경기 전망에 대해서 글을 써줘. 그런데 트럼프 스타일로 해줘라고 했더니
그 전문가 스타일을 트럼프로 하는 거죠. 그랬더니 표현하는 게 다 이런 식이네요. 훔쳤다, 뭐 굉장히 과격하잖아요. 형편없다, 뭐 위대해진다. 뭐.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캐릭터를 부여해서 만드는 것들을 하는 거 AI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조직이나 개인 역량에 맞춰서 이런 사전 역량 진단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교육을 통하고 이런 걸로 우리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문제 원인을 찾아 해결 방법을 찾고 자신감을 업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프로그램을 약간 소개시켜 드리면 이 생성형 AI의 특성을 매우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기술이 있고 이런 걸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는지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서비스를 기획하고 자료 조사시킬 수 있는지 없는 데이터는 또는 외부에 나가면 안 되는 민감한 데이터들은 이런 내글을 이용해서 좀 붙일 수도 있고요. 외부 도교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또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MCP라든지 펑션 콜 같은 걸 이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시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가장 화두인 에이전트에 대한 개념과 에이전트를 여러 개 연결하는 워크플로우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실제 이런 것들이 어떤 원리를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거를 쉽게 만들 수 있는지가 필요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생성형 AI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은 약간 심도 깊은 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맨 처음에 파이썬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또 구현할 때 랭체인 같은 프레임워크, UI, UX 만들고 실제 구독하는 데까지 개발자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인드보다는 이제는 이 개발도 AI가 해주는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숨긴 다음에 실제 AI를 갖고 뭘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만들어서 기업이나 또는 이런 교육기관과 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결론을 정리하자면 이 기술에 올라타서 우리가 기존 업무의 서비스 기획을 좀 잡는 부분, 그 다음에 자료 조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문가 관점의 어떤 자료를 작성하는 부분에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고 이런 기술을 활용했을 경우에 기존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그리고 더 효과적인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속속 탄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제 3월 달 내용의 마지막 내용인 AI 서비스 기획하기를 진행했는데요. 4월 달에 제가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잠시 공지를 하고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은 제가 이제 의도 자체가 2월 달에 세미나를 진행해봤더니 3월 달에는 좀 더 보편타당하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서 그 쉬운 것들, 당장 업무에 쓸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기획을 했었고요. 4월 달은 이게 이제 단순 그 응용이나 활용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깊게 우리가 회사에서 또는 조직에서 AI를 도입하기 위해서 검토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상용 LLM 서비스가 아니라 로컬 LLM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내부의 데이터를 튜닝하거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는 리눅스처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오픈 소스로 바뀌고 있고 실제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면 수백만 개의 모델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런 새로운 AI 모델들도 대부분 허깅 페이스를 통해서 현재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허깅 페이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AI 기를 실제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발 전략이나 어떤 도구, 어떤 리소스가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 이런 걸 개발했을 때 AI 에이전트 통해서 업무 생산성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에 관련된 좀 더 엔지니어적인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어,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진행하는 형태로 4월 세미나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미나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 주신 거가 있는데 AI 발전이 이들을 대체하고 감정을 놀라서 표현하는 시간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AI와 이러한 내용이 사람 인력에게 페퍼맥스 데이터를
위에 물건이라고 말하지 않고 인간 이상의 의미의 근거가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요즘에 제가 최근에 AI를 실제로 써가면서 느끼는 게 AI가 단순 모방 단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AGI 단계로 이미 전이가 된 것 같고요. 최근 그 색달 사이에 그 관련된 기술들을 오픈소스로 굉장히 많이 퍼뜨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다양한 응용이나 학습에 대한 모방치를 넘어서 실제 AI하고 협업하는 단계를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작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모방 단계가 아닌 실제 사람하고 일하신 AGI 전 단계로 이미 들어온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이 AI를 생각하고 있는 기술과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한 얘기 같은 경우에서 어떤 거 그게 좀 일단은 이 얘기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바이든 정권 같은 경우에는 발전보다는 규제 관련된 거에 대한 논의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새롭게 집권한 트럼프 임기 정권에서는 규제보다는 일단 무조건 발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미국의 반대쪽에 있는 그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규제나 이런 것보다는 오픈소스 공개를 통해서 오히려 산업 제너스를 더 빠르게 만들겠다고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의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걸로 예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서 그 공장 트임 로봇을 이제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지난주에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이 현재 국내에 한 10만 명 정도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데 제조업 쪽에 이쪽에다가 이제 AI를 대한 로봇을 투입해서 뭐 비용 흡수를 하겠다라는 형태의 기사가 나갔는데 사실 좀 그 기사 보고 느끼는 게 좀 많았습니다. 그런 기사가 나갔을 때 거기에 댓글다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건 노조예요. 그거 협의가 안 돼서 아마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신데요. 저는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우리 반대쪽에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 크게 세계 사업,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배터리 관련돼서 모든 제조업을 동맹국가 싸우면서 미국 본토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 핵심 제조업. 근데 그 핵심 제조업을 이끄는 대표적인 인물이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인데요. 이 사람이 또 트럼프 정권 출범하자마자 뭐 한 달 반 만에 공무원 3만 명을 해고했죠. 그래서 굉장히 과격한 형태를 지금 미국에서 AI를 되게 공격심이 벌어지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엔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노동법이나 이런 게 있지만 사실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해 그러면 그다음부터 공장에 다 로봇이 깔려버리는 것도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AI 생태계를 리딩하는 미국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기술의 흐름들 일자리 폭탄의 그, 그 극적인 변화가 초래할 그 미래가 저는 그렇게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짧아야 뭐 짧으면 1년이나 길어봤자 2, 3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이에 기술은 이미 성숙한 기술들이 준비가 되고 있고 이런 기술들을 실제 우리 비즈니스에 누가 빨리 잘 갖다면서 경쟁사의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지의 싸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 AI의 수준은 제 느낌상 AGI 단계로 이미 들어가고 있고 피지컬 AI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실제 인간 같은 로봇들 그 제조 라인 같은데 서비스 라인 같은 거 재개념으로 투입되는 게 뭔지 아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뭐 앞으로 펼쳐질 이런 규제나 법안이나 여러 가지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아직은 그보다는 이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기술 특권 경쟁률이 굉장히 빠르게 그들이 전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좀 장기적으로 일자리의 변화와 맞먹혀서 보안이나 윤리 같은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개발 기업들이 소스 오픈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좀 답변 드릴게요. 지금 개발 기업들이 오픈하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생태계를 장악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구글 같은 회사가 대표적인데요. 구글이나 메타 같은 회사는 자기가 개발한 핵심 소스를 다 공개해버립니다.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에 우리가 모바일이나 웹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리액트 같은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인데요. 이거 기술 개발자 랩하고 엄청난 돈들을 샜지만 이거를 그냥 공짜로 뿌려버리죠. 대신에 이 기술 생태계에 리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기술 생태계를 리딩하면서 거기서 그 경력 있는 개발자를 키우고 그 친구들 다시 채용해서 그 델타의 선순환 구조를 일으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시장에서 지난 20년간 가장 열심히 오픈소스 생태계 기억했던 회사가 구글 같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소스 하는 거는 기업의 실질적인 생태계 일정 전략과 우수한 개발적 확보 전략, 아동을 확보하는 전략 순환이 굉장히 유효한데요. 이런 기술 패권 경쟁이 이제는 중국으로 전이돼서 여기에서 오픈소스, 특히 중국의 빅테크 중심으로 그 챗GPT 수준의 굉장히 우수한 오픈소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소개시켜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오픈소스도 거의 출처가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제공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로컬 LLM 응용은 주위의 개발자가 없다면 아직 접근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컬 LLM도 이제는 그 개발자가 없는 팀에서도 운영할 수 있을 수준의 그 좋은 오픈소스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대표적인 게 올라마라든지 ML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도 쉽게 세팅을 해서 쓸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 이미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가 있으면 가장 베스트지만 엔지니어가 없더라도 그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겠지만 로컬 LLM을 써가지고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방향이고요. 이 로컬 LLM을 실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스타트에 제가 이거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실까요? 더 질문이 없으면 이번 주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고요. 4월 달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